안녕하세요. 체스 선생님 이철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계속 시리즈물로 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오픈게임 체코 오픈 2017년 C조 6라운드 게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드릴까 해요. 이때 붙었던 상대도 역시 1836점 레이팅을 가지고 있고요. 러시아 사람이고요. 나이는 70? 71? 근데 2년인가 69. 한 60대 후반, 60대 후반 정도였을 것 같은데요. 68, 6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이 정도 나이가 꽤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이제 꽤 나이가 어느 정도 돼도 정정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마 제가 이 게임은 졌는데, 똑같은 어저께 1800대랑 싸워서 이기기도 했는데, 이날은 이제 졌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난 게임을 봐서 알겠지만, 이때 저랑 붙었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최고 친구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꼭 단지 저한테만 진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임이 잘 안 풀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이제 저는 거기에서 이제 그 분위기 잘 타가지고 이겼고요. 요번 같은 경우는 제 이전에 1800을 이겼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풀렸다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보상 심리가 아니죠. 일종의, 그냥, 뭐라고 하죠? 이게 심리적으로 또 이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번에 잘했으니까 이번에 좀 못해도 돼. 이런 정도? 마음? 이런 게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상 이런 거 게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스 잘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죠. 전수 문제 많이 풀고, 게임도 많이, 연습 게임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실력 올라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안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도 그 노력의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노력의 결과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 주변에도 봐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심히 한 것만큼의 실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제 물론 이건 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만약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은 전 지금보다 더 훨씬 잘했을 거라는 생각.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력을 보이는 것이 노력을 안 하고 보이는 실력인데, 이 정도라면 노력을 해도 마찬가지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력을 한다면 그 노력에 대한 결과는 단 1%라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550 정도 되는데 1%라면 15점 정도 될래나요? 그쵸? 15점 정도 되죠. 그러면 1%라면, 그러니까 10%일 경우 150점이니까, 맞아요. 그쵸? 15점 정도 되는데 15점이라도 어디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력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간에, 내가 좀 열심히 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라는, 그 대신 제가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단점 적는 거, 이래서 성격이 급하거나 생각을 안 하거나 수익기를 못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실력이 안 늘어나는 경우들은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를 풀더라도 수준에 안 맞는 문제를 풀게 되면 자기 실력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반대일 경우도 있고요. 너무 쉬운 문제를 풀어도 자기 실력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잡아주는 게 좀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래도 3자의 눈으로 해서 이제 어떤 객관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스를 또 알아야지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필요한 건데, 배우는 학생의 실력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능력? 그런 정도라고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저 이제 1800이랑 어떻게 했는지 한번 게임을 보죠. 제가 이제 검은색을 잡았고요. 상대방이 D4가 나왔네요. 그럼 전 D5가 나올 거고, 또 C4 나올려나요? 역시 그렇네요. 이건 퀸즈 갬비트야 흔하게 나오는 거니까. 이번에 영화도 나왔는데, 어쨌든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큰 문제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건 딱 봐도 체스를 그러니까 아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어느 정도만 알아도, 그러니까 수를 볼 줄 아는 거고, 요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하지만 역시 개인적으로는 승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이런 영상은 제가 어떤 분석을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 쓸데없는 이제 그 군더더기가 좀 붙은 말들도 있고 약간 매끄럽지도 못하는데 제가 나중에는 이제 요점만 간략하게 여기 이 게임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영상을 다시 짧게 찍을 거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경우도 역시 이 친구가 여기 하얀색 친구가 잘했으면 이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800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현재 레이팅은 1750으로 거의 100점 정도 떨어졌는데 한 2년 정도 만에 100점 정도 3년 만에 100점 정도 떨어진 건데 게임은 코로나 때문에 1년 정도 쉬었고 한 2년 정도 했어요. 2년 정도 했는데 2년에 100점 정도 떨어뜨린 건데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아마 떨어진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수가 나쁘다 하더라도 이걸 제대로 응징을 못하면 나쁜 수가 안 돼요. 상대방이 이제 이런 수를 둬서 뭐 그만큼 제가 이제 큰 피해, 그러니까 약간의 그 제 실수에 대해서 이제 다시 기회가 어느 정도 왔는데 역시 저도 마찬가지 게임 흐름을 제대로 잘 못 잡았네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건 제 스타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좋은 수면 잘 괜찮아요. 좋은 수면 괜찮은데 지금은 그러니까 모르니 그냥 이거는 흉내내기거든요. 뭐 흉내내기가 운 좋아서 맞으면 괜찮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그러니까 좀 나쁜 수로 나오네요. 그리고 이쪽에서 먹고 초반부터 조금 게임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유리하게 게임 전개보다는 불리하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중앙에 폰이 이렇게 있으면 상대방이 많이 유리해요. 사실 심리적으로라도 그렇고 여러모로. 자, 상대방이 이제 계속적으로 폰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확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기물들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손해를 볼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 수가 나쁜 수예요. 딱 봐도 좋은 수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나쁜 수고 이 수로 인해서 제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또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게 딱히 정확하게 알고 두면야 좋긴 한데 알고 두면야 다 풀어도 되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레이팅이 뭐 1800이고 1700이고 1600이고 뭐 1500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잘 두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왜 저런 수를 두고 있지?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못한 사람 게임은 여기서 왜 이런 실수를 하지 그런 게 보이듯이 잘 두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일 거예요 아마. 네, 이제 전반적으로 하얀색이 좋았는데 이제 그런 걸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결과가 됐고요. 다행히 검은색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받아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퀸 같은 걸 함부로 움직이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퀸에 대한 목적은 확실하게 잡히기 전까지는 퀸을 안 움직여야지 퀸이 잘못 움직였다는 퀸 공격당하면 퀸이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목적인 무승부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교환해주면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상대방이 응해주면 사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상대방이 무승부를 원하는, 그러니까 교환을 원하는데 같이 교환을 하려면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설명해 있었죠.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쪽에서는 그 무의미한 기물 교환을 하게 될 경우에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확률적이라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물 교환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쪽에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쪽에서니까 결국은 이 게임이 무승부로 될 가능성이 커지죠. 지금 자체적으로도 게임이 자체로 무승부로 흐르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14수 이제 정대 진행이 됐고 15, 여기까지 15수인데 여기까지 딱히 하얀색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검은색이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뭐 꼭 그걸 좋다 나쁘다고 구분짓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게임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선 1500대가 1800대랑 그러니까 무승부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이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 이제 게임을 어느 시점에서 또 블런더를 해가지고 이제 실수가 돼서 그걸로 인해서 게임이 역전당하는데 지금은 한 선수 서로 두면서
그러니까 백이 두는 수가 흑한테 약간 유리해질 수도 있고 흑한테도 흑이 두는 수가 백이 약간 유리해질 수 있는 수를 두고 있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서로가 판 자체의 흐름을 잘 못 본다는 얘기예요. 물론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좋은 움직임이 아니란 얘기죠. 왜냐면 좋은 움직임이냐 좋은 수가 돼야 되는데 좋은 수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마 하얀색도 그냥 그 상황에서 최선의 수를 찾아서 두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승부 형태로 게임이 전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게임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제 지쳐요. 저 같은 게 개인적으로 지쳐가지고 뭐라 이거 뭐야? 예, 이게 큰 실수네요. 한번 볼까요? 근데 왜 저걸 안 먹었을까요? 굳이? 안 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말이죠. 뭐 불필요한 체크 정도는 걸 수 있는 거긴 한데 룩으로 먹든 킹으로 먹든 어쨌든 먹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먹지를 않았네요. 예, 체크 내지는 체크는 사실상 어차피 다음 수에 먹을 거니까 그냥 두는 수라고 보는데 한 수 그냥 뭐 하기 큰 의미는 없는 수예요. 그래서 하여튼 룩으로 먹거나 킹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고 나니까 상대방이 빠져나오고 제 입장에서 빠져나올 게 없잖아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냥 기물 하나 뺏긴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어이없게 글쎄요. 이거는 뭐 계획이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라 어이없게 게임을 졌네요. 요것도 사실은 룩이 일로 와서 두 개를 같이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숍이 그러니까 피하면서 체크 부르면서 하면은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안 하고 기물 하나 따먹을 수 있는 거 따먹고요. 상대방도 따먹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 즉 이쪽에 있는 폰이 프로모션하는 기대를 거는데 요렇게 기물이 두 개나 비숍이 있으면 대각선 라인에 다 차단이 당하기 때문에 기회는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당장 이길 수 있는 수는 없으니까. 요거 체크가 됐고, 글쎄요, 뭐 여기서 꼭 여기서 꼭 패할 이유를 찾으면야 딱히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게임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체크메이트가 됐는데요. 후반까지 잘 버텼는데 한 수에 이렇게 승부가 확 바뀌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선수 들 때마다 꼭 생각을 하고 그 수가 어떤 나한테 영향을 주는지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그걸 찾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수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못 찾는다 하더라도 자꾸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찾을 때 찾는 연습을 한 것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게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좀 아쉽게 끝난 느낌이긴 한데요.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고 실력을 올려서 게임하면 좀 더 지금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